강남구의 화려한 대저택 앞에 검은 세단이 부드럽게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재우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뾰족한 구두가 대리석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는 전화 너머의 상대방에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내렸다. 내일 아침까지 계약서를 검토해서 나에게 보내.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거야. 누구든 이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재우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로 서울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성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밟아왔다. 재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박민지, 그의 집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거실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민지는 허리를 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걸레를 쥐고 있었다. 재우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내 서재 책장도 다 청소해야 해. 지난번에는 먼지가 남아있더군. 네, 사장님. 곧 마칠게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재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민지의 9살 아들 박현수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어머니의 일터에 온 모양이었다. 저 애는 왜 여기 있지? 재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곧 제 일을 마치고 데려갈게요. 재우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네 개인 사정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건 직장이지 타가소가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현수는 어머니와 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듣고 책에서 눈을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비친 불안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현수는 김재우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까다롭고 차가운 사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해.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재우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생명줄과 같았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네, 사장님. 이해했습니다. 재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현수는 어머니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다. 민지는 거의 모든 청소를 마쳤고 현수는 숙제를 끝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재우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옷차림이었다. 고급 정장에 비싼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나 이제 회의에 가야 해. 그가 민지에게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서재에 들어가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네, 사장님. 민지가 대답했다. 재우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현수와 민지가 따라 나섰다. 민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었다. 대저택 앞 넓은 주차장에는 재우의 자랑거리인 검은색 스포츠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최신형 럭셔리 자동차로 한국에 몇 대 없는 한정판이었다. 우와, 정말 멋진 차예요. 현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재우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이 차는 네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단다. 민지는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다. 현수야, 우리도 이제 가자. 재우는 리모컨을 눌러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에서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 대신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재우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엔진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뭐야 이게? 재우가 화를 내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방금 정비를 받았는데. 민지와 현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우는 보닛을 열었고
더 많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재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도 그의 정비사였을 것이다. 당장 와서 내 차를 봐. 지금 당장.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전화를 끊은 재우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다. 그의 고급 양복은 이미 연기 때문에 약간 그을렸고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져버렸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가정부와 그 아들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그들을 깔보았는데 지금은 그저 고장난 자동차 앞에서 속수무책인 남자일 뿐이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재우는 놀란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네가 뭘 안다고? 민지가 급히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현수야, 그만해.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엄마, 저 볼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서 고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민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청소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기계를 다루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집에서는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직접 수리하곤 했다. 그리고 현수는 그 모습을 항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이다. 재우는 코웃음을 쳤다. 내 어머니가 가전제품을 고친다고? 그리고 네가 그걸 배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수는 움츠러들지 않고 재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갑자기 위험한 빛이 어렸다. 이 상황을 자신의 오락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 어린 천재. 내 제안을 들어볼래? 네가 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네 어머니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는 영원히 내 조롱거리가 될 거야. 어때? 해볼 테냐? 민지는 경악했다. 안 왜요? 현수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위험해.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그녀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눈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다. 만약 자신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해볼게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우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꼬마 정비사. 민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청소에 젖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얼룩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수야, 이건 위험해. 그만두자.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항상 모든 역경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흔들리지 않는 용기였다. 현수는 천천히 고급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재우는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자신의 잔인한 오락을 위한 터무니없는 구경거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했다. 엔진은 계속해서 짙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타는 기름 냄새가 주변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작지만 결연한 손으로 현수는 무거운 보닛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는 가장 비싼 기계도 단순한 결함으로 멈출 수 있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했다는 것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모든 부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느슨한 연결부와 접촉 불량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재우는 현수가 진지하게 차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민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능력을 믿었지만 재우의 비웃음과 조롱이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현수는 보닛 아래로 몸을 숙이고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품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더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다. 시간 낭비하는 거 알지? 재우가 지루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내가 이런 고급차를 고칠 수 있을 리 없어. 하지만 현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엔진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샤워, 뭘 발견했다고? 현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연결부가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우는 현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복잡한 기계 부품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넌 그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현수는 이미 도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차 주변을 둘러보다가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공구상자 있을까요? 재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리모컨을 눌러 트렁크를 열어주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작은 공구상자가 있었다. 비상용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현수는 공구상자를 가져와 다시 엔진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러 보였지만 곧 그의 손놀림이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실패할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러갔다. 재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늦고 있었고 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단지 어리석은 아이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 그가 결국 인내심을 잃고 말했다. 내온 이것을 고칠 수 없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재우는 한숨을 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이미 회의 시작 시간에 늦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과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재우는 믿지 않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간 낭비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운전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우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엔진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더 건강한 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엔진이 살아났다. 부드러운 웅장한 소리와 함께 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엔진 소리를 들었다. 그의 차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9살 아이가 고친 것이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현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한 거야? 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현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연결부가 느슨해졌고 센서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문제가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재우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제안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럼 약속대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야. 현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다. 민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재우 같은 사람이 약속을 지킬 리 없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민지가 말했다. 현수야, 가자.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재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민지와 현수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재우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약속은 약속이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할게.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무언가도 보였다. 어쩌면 존경심일지도 모른다. 내 차를 고친 대가로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재능이 있군.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았다. 고마워요, 현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해냈구나. 재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것은 겸손함이었다. 자신이 항상 깔보았던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와. 그가 민지에게 말했다. 계약서를 준비해 놓을게.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재우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통해 민지와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차가 출발하자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민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현수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들은 함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의 사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가정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다. 만약 김재우가 약속을 지킨다면. 엄마, 일어나셨어요? 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흥분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일찍 일어났네. 오늘 학교에 안 가도 돼. 엄마랑 같이 김 사장님 사무실에 가야 해. 현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사장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현수야. 하지만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민지는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부모로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강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후 자신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했다. 김재우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 그가 그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까? 엄마, 긴장되세요? 현수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긴장돼. 하지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현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를 고쳤잖아요. 사장님은 약속을 지켜야 해요. 민지는 아들의 순진한 확신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김재우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마침내 김재우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타워였다. 민지는 매일 그의 집을 청소했지만 회사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자, 현수야.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세련된 가구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저 김재우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박민지라고 합니다. 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리셉셔니스트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아, 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층으로 올라가세요.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재우가 그들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수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0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리셉션 데스크가 있었다. 이번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현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박민지 씨와 아드님이시죠?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그들을 긴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마침내 그들은 큰 나무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김재우 대표이사라고 쓰여 있었다. 리셉셔니스트가 문을 두드리고 열었다. 사장님, 박민지 씨가 오셨습니다. 재우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넓고 고급스럽고 인상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재우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지만 그들이 들어오자 통화를 마쳤다. 앉으세요.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지와 현수는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민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다. 그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재우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마침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그가 말했다. 읽어보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법적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맨 아래에 적힌 숫자는 명확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맞나요? 그녀가 물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죠. 당신의 아들이 내 차를 고쳤으니 나는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진짜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어제 당신의 아들이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현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재우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엄마에게 배웠다고?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원래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요. 하지만 현수의 아버지가 그가 우리를 떠난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한 거죠. 재우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민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기계에 그런 재능을 보이는 거군요. 네. 현수는 제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고치는 모습을 항상 지켜봤어요. 그리고 빠르게 배웠죠.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돈은 바로 당신의 계좌로 이체될 겁니다. 민지는 펜을 들고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당신은 백만장자입니다. 박민지 씨. 재우가 말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망설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안이요? 당신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그런 재능이 있고요. 재우가 말했다. 내 회사에서는 항상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요. 민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현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물론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재우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하지만 저는 학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지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무 경험이 있고 당신의 아들이 그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민지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재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연락 주세요.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민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다. 그녀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백만장자였고 직업을 바꿀 기회도 얻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수가 물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모르겠어, 현수야.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들은 로비로 나와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은 여전히 맑은 날씨였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백만장자로서 바라보는 세상이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현수가 다시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민지는 멈춰섰다. 아니, 오늘은 택시 타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 이제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현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와, 백만장자처럼 사는 거네요. 민지도 웃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와 현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현수를 위해서라도 강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생겼다.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엄마, 우리 이사할 거예요? 현수가 물었다. 민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더 좋은 집으로. 네가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지만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요? 민지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천천히 결정할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민지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수도 있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엄마 배고파요. 현수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점심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사미킨요. 현수가 기쁘게 외쳤다. 민지는 웃으며 배달 앱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절약하기 위해 거의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는 날이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은행 앱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잔액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그 돈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현수야, 와서 봐봐.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현수는 엄마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와, 이게 다 우리 돈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네가 해냈어, 현수야. 네가 그 차를 고쳐서 우리가 이 돈을 받은 거야. 현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 엄마 덕분이에요. 민지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제 엄마는 뭘 하고 싶어요? 현수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것이 있었다. 나는 내 가게를 열고 싶어. 기계를 수리하는 가게. 현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제가 엄마 일을 도울 수 있겠네요. 민지는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좋은 팀이 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치킨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현수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수많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김재우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 그것은 그녀가 한때 꿈꿔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꿈이 있었다. 자신의 가게를 갖는 것,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가능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그녀는 김재우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결정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시 현수의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현수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민지는 그런 아들을 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고마워, 현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민지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백만장자로서의 인생.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생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다. 그녀의 꿈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김재우의 집을 청소하러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남을 갖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우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처음에는 놀란 것 같았지만 곧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오늘 민지는 현수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부동산 중개인과의 약속을 위해 서울의 마포구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강남과 같이 비싼 지역이 아닌 더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지역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민지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었다. 박민지 씨? 카페 안에서 중년의 남성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창호 그녀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창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마포구에 적당한 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술이 전문점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곳들이에요. 민지는 화면을 통해 여러 장소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한 곳이 특히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았다. 위치도 좋았다. 주택가와 가까우면서도 상권이 있는 지역이었다. 여기가 좋네요. 그녀가 말했다. 한번 직접 보러 가볼 수 있을까요?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겠어요? 그들은 카페를 나와 창호의 차를 타고 그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저는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수리 전문점을 열고 싶어요. 요즘은 물건이 조금만 고장, 나도 새 것을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창호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네요. 요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버려질 뻔한 물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요. 창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가게 이름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것은 2층 건물의 1층 상가였다. 약 50평 정도의 크기로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다. 창호는 열쇠로 문을 열고 민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공간은 비어 있었고 약간 낡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이곳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어떻게 꾸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앞쪽에는 고객 응대 공간, 뒤쪽에는 작업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사무실. 마음에 드세요? 창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요.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창호는 자세한 임대 조건을 설명했다. 보증금과 월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높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녀가 결심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창호는 기뻐 보였다. 좋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나와 다시 차를 탔다.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꿈이 실현되고 있었다. 자신만의 가게, 자신만의 사업.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다. 박 씨, 혹시 리모델링 업체는 알아보셨나요? 창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창호는 몇 군데 신뢰할 만한 업체를 추천해 주었다. 민지는 감사하게 그 정보를 메모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바쁨이었다.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수는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학교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올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현수가 뛰어나왔다. 엄마, 어땠어요? 가게 구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 내일 같이 가서 보자. 현수는 기쁨에 펄쩍 뛰었다. 와, 정말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민지는 아들의 열정에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지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 검색했다. 그녀는 이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민지는 현수를 데리고 새 가게 공간으로 갔다. 현수는 그 공간을 보자마자 흥분했다. 우와, 정말 넓어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현수는 빈 공간을 뛰어다니며 이미 각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여기는 제 작업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 자리? 민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김재우라는 한 사람의 오만한 내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1시간 정도 가게에 머물면서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측정을 했다. 이제 그녀는 리모델링 업체와 만날 준비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가 물었다. 엄마, 사장님한테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게 연다고? 애를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왠지 아직, 하지만 곧 알려드릴 거야. 그분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사장님도 보러 올까요? 우리 가게?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그분은 매우 바쁜 사람이잖아. 하지만 우리가 개업하면 초대해 볼게. 일주일이 지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다. 민지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비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민지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김재우가 거기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덜 오만해 보였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창호 씨가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내가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민지는 놀랐다. 그러셨군요. 어때요?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좋은 위치를 선택하셨네요. 이 지역은 잠재력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셔서요.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한 약속을 지킨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게요? 왜요? 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겸손함과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알던 오만한 김재우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현수는 어떻게 지내요? 재우가 물었다.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 지내요. 학교에서도 기계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재능이 있나 봐요.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에게서 물려받은 거겠죠.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마침내 재우가 말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해내고 싶어요. 그게 제게는 중요해요. 재우는 그녀의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그냥 재우라고 불러도 돼요. 더 이상 당신의 사장이 아니니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좀 익숙해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개업식에 초대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현수가 특히 좋아할 거예요. 재우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은 후 돌아섰다. 그는 가게를 나가 밖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것은 현수가 고쳤던 바로 그 차였다. 민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를 오만하고 냉정한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 보였다. 마치 그도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았다. 민지는 다시 가게 내부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완성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다양한 도구와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현수가 함께 일하는 모습. 그날 저녁, 현수에게 재우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현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대. 사장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수가 말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것 같아. 어쩌면 네가 그의 차를 고친 날 그에게도 무언가 고쳐진 걸지도 몰라. 현수는 웃었다. 저는 엔진만 고쳤는데요.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때로는 작은 수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건 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바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그 여정을 즐기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성공적인 개업을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재우.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개업식에 꼭 오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새 생명 가전제품 수리점의 개업식 날이 밝았다.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최신 장비들, 그리고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입구에는 새 생명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 생명을 이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었다. 민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었다. 현수도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를 돕기 위해 왔다. 엄마, 이 도구들은 어디에 놓을까요? 현수가 상자를 들고 물었다. 민지는 작업대를 가리켰다. 저기 서랍에 정리해줘. 그들은 함께 가게를 개업 준비를 마무리했다. 오후 2시 개업식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민지는 지역신문에 작은 광고를 냈고 주변 상점들과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그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9시 30분,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민지의 가게 컨셉에 관심을 보였다. 요즘은 고장나면 바로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가게가 있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가게를 소개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했다. 현수도 자신의 작은 작업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저도 여기서 일해요. 제가 특별히 작은 전자기기를 담당할 거예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손님들은 현수의 어린 나이에 놀라워했지만 그의 열정과 자신감에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즉시정각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지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해 놓았고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김재우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그가 민지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민지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 아니, 김씨.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가재가 정말 멋지네요. 당신의 비전대로 잘 완성된 것 같아요. 사장님. 현수가 재우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정말 오셨네요. 재우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건 너에게.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현수에게 건넸다. 현수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공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작지만 전문가용 도구들이었다. 우와! 감사합니다. 현수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민지는 재우를 바라보았다.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재능 있는 기술자에게는 좋은 도구가 필요하니까요. 민지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우를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했고 곧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사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다. 개업식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몇몇은 이미 고장난 가전제품을 가져와 수리를 맡기기도 했다. 민지는 각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 찾아올 수 있는지 안내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게에는 민지, 현수, 그리고 자음만 남았다. 정말 성공적인 시작이었네요.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재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선물도요. 재우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서요. 현수도 물론 함께요. 재우가 덧붙였다. 그냥 개업 축하로요. 데크?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재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내일은 일찍 문을 닫을게요. 재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내일 7시에 데리러 올게요. 그가 떠난 후
현수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 내일 사장님이랑 저녁 먹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지? 현수는 활짝 웃었다. 네, 좋아요. 사장님은 이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것 같구나.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민지는 하루 종일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민지는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다. 첫날부터 여러 수리 의뢰가 있어서 그녀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현수는 학교에 갔지만 방과 후에 바로 가게로 올 예정이었다. 오전 중에 3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고장난 토스터를, 다른 한 사람은 작동하지 않는 커피 메이커를, 그리고 마지막 손님은 화면이 깨진 태블릿을 가져왔다. 민지는 각각의 문제를 꼼꼼히 진단하고 수리 비용과 시간을 안내했다. 점심시간, 민지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가정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가진 사업가였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바로 엄마를 도우려고 했다. 오늘은 어땠어요, 엄마? 그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꽤 좋았어. 벌써 몇 개의 수리 의뢰가 들어왔어. 현수는 기뻐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 태블릿 좀 살펴봐 줄래? 화면이 깨졌는데 내부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현수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새 공구 세트를 사용하여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민지는 아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말 재능이 있었다. 오후 6시, 민지는 예정대로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녀와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했다. 뭐 입을까? 민지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특별한 자리에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옷이 많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정장에 가까운 옷이었다. 현수도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일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재우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것이다. 민지가 문을 열자 재우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입는 정장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준비됐나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수도 금방 나올 거예요. 현수가 나오자 세 사람은 함께 재우의 차로 향했다. 그것은 현수가 고쳤던 그 차였다. 현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디로 갈까요? 민지가 물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는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현수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재우는 예약을 해두었고 그들은 창가의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다. 민지는 약간 긴장했다. 그녀는 이런 고급 식당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재우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오늘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그들은 메뉴를 보며 주문을 했다. 현수는 어린이 메뉴 대신 어른 메뉴에서 파스타를 고르고 싶어 했다. 재우는 웃으며 그를 응원했다. 좋은 선택이야. 이 레스토랑의 파스타는 정말 맛있거든. 식사가 시작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가게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다. 당신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재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대에서요. 하지만 3학년 때 중단했어요. 왜요? 재우가 물었지만 곧 자신의 질문이 너무 개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현수의 아버지와 제가 헤어졌거든요. 그 후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셨으니까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현수 덕분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남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을 거예요. 현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더 대단해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배운 것뿐이에요. 재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모자의 유대감에 감동받은 것 같았다. 당신은요? 민지가 물었다. 항상 사업가였나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작은 부동산 회사에서 시작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지가 궁금해했다.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너무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요? 현수가 물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인간관계, 삶의 균형, 그리고 겸손함과 같은 가치들이요. 민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오만한 사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아니 정확히는 현수 덕분에 재우가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정말요? 제가요?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내 차를 고쳤을 때 넌 나에게 겸손함과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현수는 기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차를 고친 것뿐인데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재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현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다. 민지와 재우는 티라미수를 나누어 먹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재우가 물었다.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일단은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도 다시 공부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학업을 마치고 싶으신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젠가는요. 현수가 조금 더 크면.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계획이네요.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산책 좀 할까요? 재우가 제안했다.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어요. 그들은 공원을 향해 걸었다. 현수는 앞서 뛰어가며 주변을 구경했다. 민지와 재우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지가 말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이상하죠? 재우가 마침내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였는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재우가 덧붙였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현수는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현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그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똑똑하고 재능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과찬이세요. 재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것 같았다. 엄마, 사장님, 여기 오세요. 현수가 불렀다. 그는 공원에 있는 작은 분수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현수에게 걸어갔다. 분수대의 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다. 예쁘다.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소원을 빌 수 있대요. 현수가 말했다. 저기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면요. 재우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냈다. 그는 한 개씩 민지와 현수에게 건넸다. 소원을 빌어볼까요? 그가 제안했다. 그들은 각자 동전을 들고 소원을 빌었다. 현수가 먼저 동전을 던졌고 그 다음은 민지, 마지막으로 재우였다. 뭐라고 소원 빌었어요? 현수가 두 어른에게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구나. 재우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 소원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데려다 드릴게요. 그들은 다시 재우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현수는 금방 잠이 들었다.
긴 하루였고 그는 피곤했을 것이다. 민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수는 재우의 등에 엎여 있었다. 그는 너무 깊이 잠들어 깨우기 아까웠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지가 문 앞에서 말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재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오만한 사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더 진실되고 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재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그럼 내일 전화할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잠든 현수를 민지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고 둘 다 그 접촉에 미묘한 설렘을 느꼈다. 잘 자요.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요. 그녀는 현수를 안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민지는 잠시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민지는 현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고마워, 현수야. 네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민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우의 차는 이미 떠난 후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새로운 가게에서의 첫 정식 영업일,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 그자 개업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사의 생명. 가게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민지는 심지어 작은 광고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정직한 가격과 탁월한 기술력이 최고의 광고였다. 민지는 이제 일주일에 며칠은 조수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 그녀가 고용한 사람은 이수진이라는 대학생이었다. 수진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계를 다루는 경험을 쌓고 싶어 했다. 언니, 이 라디오 회로를 봐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작업대 위에 오래된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지는 자신의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수진의 작업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라디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 보이지? 이 콘덴서가 부풀어 올랐어. 이걸 교체해야 해. 민지가 설명했다. 수진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언니는 한눈에 알아보네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경험일 뿐이야. 넌 금방 익숙해질 거야. 가게 문이 열리고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매일 방과 후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간단한 수리 작업을 도왔다. 엄마, 오늘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현수가 들어오자마자 자랑스럽게 외쳤다. 민지는 아들을 향해 웃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현수야. 수진 누나, 제가 라디오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현수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작은 부품을 교체하는데 네 작은 손이 더 유용할 것 같아. 현수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그는 이제 가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지 않고 가게에 오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꼈다. 민지는 다시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고장난 노트북을 수리하고 있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가게의 전화가 울렸다. 새 생명입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재우였다. 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안녕하세요, 재우 씨.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지와 재우는 종종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녁 식사였지만 점차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고 서로의 회사를 즐겼다. 현수도 재우를 좋아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재우가 물었다. 오늘은 조금 바빠요. 급한 주문이 몇 개 있어서. 민지가 대답했다. 그럼 제가 도울게요. 가게에 가도 될까요? 간단한 저녁 식사도 가져갈게요. 민지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오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우도 웃음을 터뜨렸다. 약속할게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게요. 그럼 기대할게요. 민지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민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저녁 시간에 재우를 만날 생각으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자 민지는 수진을 일찍 보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계속하면 돼. 수진은 민지의 얼굴에 드러난 설렘을 눈치챘다. 오늘 김 사장님 오시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응, 저녁 식사를 가져온대. 로맨틱하네요. 수진이 윙크하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뵐게요, 언니. 수진이 떠나고 민지와 현수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자신의 작업대를 깔끔하게 치우고 도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는 이미 매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오늘 재우 아저씨가 오신대요? 현수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녁 식사도 가져오실 거야. 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저는 재우 아저씨가 좋아요. 요즘 엄마도 더 행복해 보여요. 민지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그래? 엄마가 행복해 보여.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청소일 할 때보다 훨씬 더 웃으세요. 그리고 재우 아저씨랑 있을 때는 더요. 민지는 아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현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현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재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음식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밝게 인사했다. 재우 아저씨. 현수가 달려가 그를 맞이했다. 재우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녕, 현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재우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지씨. 민지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재우씨. 그들은 가게 뒤쪽에 마련된 작은 휴식 공간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재우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꺼냈다. 와, 이건 너무 맛있겠다. 현수가 음식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재우는 자신의 회사 소식을, 민지는 가게의 근황을, 현수는 학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수는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노트북 수리 작업으로 돌아갔고 재우는 그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가게가 정말 잘 되는 것 같네요.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당신의 능력 덕분이에요. 재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당신이 해낸 거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렸다.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영업은 끝났어요.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의 모습에 민지는 말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박민지 씨? 남자가 물었다.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한 걸음 더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저는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정훈입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강대의 교수가 왜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 무슨 일이신지 민지가 물었다. 이정훈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 학교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죠.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저희 가게를, 박 씨의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 생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요. 재우가 민지 옆으로 다가왔다. 흥미로운 제안 같군요. 이정훈 교수는 재우를 바라보았다.
아, 김재우 씨도 여기 계셨군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김 씨의 회사를 통해서입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보았다. 재우 씨.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제 막 알게 된 프로젝트예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이정훈 교수는 서류가 든 가방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대학의 연구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작은 수리점을 운영할 뿐인데 그게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교수가 설명했다. 박에스 씨의 가게는 단순한 수리점이 아닙니다. 버려질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예시죠. 게다가 박 씨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는 놀랐다. 그건 어떻게 아셨죠? 이정훈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철저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박 씨가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잠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박 씨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학적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민지는 더욱 놀랐다. 그녀는 교수의 얼굴이 왜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이해했다. 제가 중퇴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매우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퇴하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교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과거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한때 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재우가 물었다. 이정훈 교수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 씨의 새 생명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민지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저는 학위도 없고 아직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씨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드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학위보다 실제 경험과 열정을 중요시합니다. 민지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교수와 재우의 대화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지가 말했다. 이정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여기 제 명함과 프로젝트 상세 정보가 있는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교수는 명함과 서류를 민지에게 건넨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박 씨의 재능과 비전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수가 떠난 후 민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엄마, 저는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가 갑자기 말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왜? 현수의 눈은 반짝였다.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거요. 민지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현수에게 자신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현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야. 가게 운영도 해야 하고 너도 돌봐야 하고. 민지가 말했다.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컸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수진 누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잠시 재우를 바라보았다. 재우 아저씨도요. 재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현수야. 우리 모두 민지 씨를 도울 수 있어. 민지는 감동받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믿음과 지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해요. 재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어요, 민지 씨.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정훈 교수의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꿈꿨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학업을 마치고 엔지니어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움도 느꼈다. 그녀는 이미 편안한 생활을 찾았다.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현수도 행복했다. 이 새로운 도전이 그들의 안정된 삶을 흔들지는 않을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정부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민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는 재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직 안 주무셨죠? 오늘 이정훈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민지 씨.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한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민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우, 현수, 그리고 수진까지. 그녀는 메시지에 답장했다. 고마워요. 내일 이정훈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민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어떤 결정을 가져올지 그녀는 이제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정훈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결정이었다. 민지는 아침 일찍 현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일찍 문을 열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이정훈 교수에게 전화할 계획이었다. 가게에 도착한 민지는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작업대와 도구들을 밝게 비추었다. 그녀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녀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다. 민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이정훈 교수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정훈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박민지입니다. 어제 찾아오셨죠? 민지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정말 다행입니다. 민지 씨의 참여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주에 첫 미팅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 전에 민지는 몇 가지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했다. 민지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네,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학위 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중단했던 학업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어요. 민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학점 인정과 편입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민지 씨의 경우 이미 상당한 학점을 이수하셨으니까요. 민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기회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생각했다. 모든 것은 그날 현수가 김재우의 차를 고쳤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언니,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인사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수진은 민지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글쎄,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수진에게 이정훈 교수의 제안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학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해서도. 수진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대단해요, 언니.
그럼 언니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저는 언니가 해내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수진이 응원했다.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시간 관리가 관건이 될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제가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인턴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수지나.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 그들은 오전 내내 가게 운영 계획과 시간표를 조정하는 일에 집중했다. 민지는 프로젝트와 학업, 그리고 가게 운영을 어떻게 병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수지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도왔다. 오후가 되자 민지는 재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재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안녕하세요, 재우 씨. 시간 있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정훈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재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민지 씨. 고마워요. 사실 교수님이 제게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제가 중단했던 공학 학위를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당신은 해내실 거예요, 민지 씨.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재우 씨. 당신의 지지가 큰 힘이 돼요.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 특별한 소식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네요. 현수도 물론 함께요. 민지는 웃었다. 좋아요. 오늘은 가게를 일찍 닫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기뻐 보여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응,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가 이정훈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지도 몰라. 현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엄마가 다시 학교에 가요. 대학교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현수는 기쁨에 펄쩍 뛰었다. 와, 멋져요. 엄마가 또 학생이 되는 거예요.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조금 이상하지? 9살 아들을 둔 엄마가 학생이라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멋져요. 저희 반의 한 친구는 할머니가 대학생이래요. 할머니는 글도 못 읽었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민지는 아들의 순수한 응원에 감동했다. 고마워, 현수야. 엄마가 많이 바빠질 텐데 괜찮겠니?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는 이제 다 컸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를 도울 거예요. 민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저녁이 되자 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재우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했다. 민지는 오랜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우와, 엄마 예뻐요. 현수가 감탄했다. 민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현수야. 재우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는 민지를 보자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재우는 특별한 날을 위해 VIP 룸을 예약해 두었다. 와, 여기 정말 멋져요. 현수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다.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재우는 샴페인을 주문했고 현수에게는 특별한 과일 주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은 특별한 축하를 위한 자리니까요. 재우가 말했다니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민지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재우 씨.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현수도 자신의 주스 잔을 들어 올렸다. 엄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 그들은 모두 웃으며 건배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자신이 어떻게 학업과 가게 운영을 병행할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설명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수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물건을 버리고 새 것을 사요. 하지만 그건 환경에도 좋지 않고 결국 자원 낭비죠.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비전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최근에 이런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당신 같은 사업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현수가 내 차를 고쳤을 때부터였어요. 그 작은 일이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어떤 교훈이요? 현수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값비싼 해결책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민지는 재우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정말 변했다.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재우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지 씨, 이건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재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펜이 들어있었다.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다. 학생에게는 좋은 펜이 필요하잖아요. 재우가 말했다. 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펜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현수를 위한 것도 있어. 재우가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현수는 흥분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 안에는 작은 도구 세트가 들어있었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특별한 도구 세트야. 기계공학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디자인된 거지. 내 손에 맞게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 재우가 설명했다. 현수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네 엄마가 바빠질 테니 네가 가게에서 더 많은 일을 도와야 할 거야. 이 도구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 민지는 재우의 배려에 감동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수까지 고려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우 씨. 민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재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지 씨, 사실 오늘 다른 이유로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이유요? 재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과 현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민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재우 씨.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당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더 진지하게요. 민지는 재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재우 아저씨가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현수가 갑자기 물었다. 민지와 재우 모두 놀라서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현수야, 너무 직설적이구나.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수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네 엄마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괜찮을까?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엄마도 아저씨랑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고요. 재우는 감사하다는 듯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당신과 현수는 제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물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며요.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재우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그 감정을 인정하기를 망설였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재우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학업도 다시 시작하고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될까요? 재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가정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이자 곧 다시 학생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는 재우라는 특별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이 작은 소년 덕분이었다. 그의 용기와 재능,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고마워 현수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도착해 현수를 침대에 눕히고 민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많은 빛으로 가득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빛으로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1년 후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실, 민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정훈 교수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민지의 새 생명 가게는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민지 씨, 보고서 다 됐나요? 이정훈 교수가 연구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방금 마쳤어요. 교수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는 그녀의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보았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어요.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내다니. 민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 교수님과 팀원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난 1년은 민지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사업과 학업, 그리고 가정을 모두 균형 있게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주 프로젝트 마무리 행사에서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교수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완성됐어요.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디자인에 대한 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에요. 기대되는군요. 산업계와 학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민지는 교수의 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나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걷는 동안 민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었다. 수지는 가게 운영의 많은 부분을 맡았고 그녀가 고용한 2명의 파트타임 직원들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현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방과 후에는 가게에서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엄마를 도왔다. 그리고 물론 재우가 있었다. 그는 민지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항상 옆에서 지지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발전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수였다. 엄마, 어디에요? 재우 아저씨가 이미 여기 도착했어요. 민지는 웃음을 지었다. 금방 갈게, 현수야. 엄마 지금 학교 나오는 중이야. 빨리 오세요.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민지는 호기심이 생겼다. 깜짝 선물? 무슨 선물? 오셔야 알 수 있어요. 현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빨리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새 생명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1년 전보다 더 커지고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전제품 수리점이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로 성장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수리 기법과 도구들은 가게의 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고 민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수리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민지는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가게 간판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여전히 새 생명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디자인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바뀌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졌다. 축하합니다. 게이지 안에는 수진, 재우, 현수, 그리고 직원들과 몇몇 단골 고객들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재우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졸업과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데요. 현수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다. 그래도 우리는 미리 축하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민지는 감동하여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 다들. 재우가 그녀를 케이크 앞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특별한 이유도 있어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이유요? 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민지 씨, 재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당신과 현수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혜, 용기, 그리고 따뜻함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재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지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현수가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저도 재우 아저씨한테 허락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우와 현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었다. 네, 민지가 마침내 대답했다. 결혼하고 싶어요, 김재우 씨. 재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서 그녀를 안았다. 모두가 박수와 환호로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현수가 기쁨에 넘쳐 말했다. 민지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래, 현수야. 우리는 이제 더 큰 가족이 될 거야.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시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이 민지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재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가게를 맡아준 덕분에 내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언니가 워낙 체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니까 쉬웠어요. 민지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어. 곧 졸업하면 이 가게의 공동 운영자로 함께하는 거 어때? 다시 수진의 눈이 커졌다. 대림? 정말요? 제가 공동 운영자라고요? 에라소 그래. 나는 이제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거든.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니 가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야. 수지는 기쁨에 넘쳐 민지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언니. 니그보다 정말 영광이에요. 한편 재우와 현수는 가게 한쪽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현수가 물었다. 재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어. 현수야, 나는 네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건 네가 원할 때만이야.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저씨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재우는 감동하여 현수를 안았다. 고마워, 현수야. 난 항상 너와 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약속하세요? 현수가 물었다. 약속해. 재우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민지, 재우, 현수만 남았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현수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다. 저 이제 좀 피곤해요. 민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자. 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기 봐요. 재우가 밤하늘을 가리켰다. 별이 정말 많네요.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별 하나에 소원 하나씩 빌어요. 현수가 제안했다. 재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잠시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뭐라고 소원 빌었어요? 현수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수는 재우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요? 재우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하길 바랐어.
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똑같은 소원 빌었어요.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민지가 말했다. 모든 것이 그날 현수가 당신의 차를 고쳤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날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요. 재우가 말했다. 현수는 졸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아저씨, 이제 집에 가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민지는 한 손으로는 현수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재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프로젝트 마무리 행사가 열렸다. 민지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새 생명, 가게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행사가 끝난 후 이정훈 교수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당신의 성장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가게도 계속 운영하면서요. 훌륭한 계획이군요.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행사장을 나섰다. 밖에서는 재우와 현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재우가 물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들의 약혼 이후 첫 번째 주말이었고 그들은 함께 새 집을 구경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소년의 용기와 재능,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한 남자의 겸손함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피임데이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민지와 김재우 그리고 어린 현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회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